안녕하세요. 기본간호실습 장영숙입니다. 4주에는 산소요법 중에서 비강 캐뉼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의 목적 살펴보도록 할게요. 혈중 저산소증, 하이폭시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산소증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은 저산소의 증상을 알고 계셔야겠죠. 빈맥이라든지 창난, 호흡곤란, 불안, 청색증 등이 관찰됐을 때 저산소증을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바이탈이라든지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적용해서 저산소증을 판별하실 수가 있어요. 모니터상으로는 산소 포화도가 95에서 100%가 정상이기 때문에 95% 미만이 체크됐을 때 저산소증이라고 판별하시고 산소를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의사의 처방 없이도 바로 낮은 농도의 산소는 간호사가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낮은 농도의 산소를 적용할 때 비강 캐뉼라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비강 캐뉼라를 이용해서 낮은 농도의 산소를 적용하면서 의사에게 환자의 저산소증을 있다고 보고를 하고 처방된 농도의 산소가 처방이 나면 그에 맞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로 변경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낮은 농도의 산소를 적용할 때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산소는 플로레이트와 FiO2로 표시하실 수가 있어요. 플로레이트는 분당 몇 리터의 산소가 제공되는지 유속을 나타내는 부분이겠고요. 플로레이트를 통해서 그거를 산소의 백분율, 흡입한 산소의 농도를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FiO2고요. 분당 유속이 1리터일 때 FiO2는 24%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고농도의 산소, 유속이 5리터, 6리터 이렇게 나잘 캐뉼라를 이용해서 전달을 한다고 해도 그 유속이 증가하는 거를 비강 점막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환자의 불편감이 크기 때문에 그 이상 올리실 수도 없고 올린다고 해서 FiO2가 더 증가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4리터 정도 전달할 때는 비강 캐뉼라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높은 농도, 5리터, 6리터 이렇게 들어가는 높은 농도의 산소를 전달할 때는 마스크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마스크를 적용할 때는 음식이나 뭘 섭취하실 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에 산소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저농도의 산소를 비강 캐뉼라로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강 캐뉼라는 코에만 유지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할 때 불편감이 없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목적과 같이 대상자가 음식이나 수분을 섭취하는 동안에 산소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강 캐뉼라를 적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필요 장비, 물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소를 전달하는 체계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중앙에서 병실마다 공급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병실에서는 환자의 머리 위에 O2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산소를 전달받을 수 있고요. 웰 O2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용으로 산소 발생기를 갖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 O2 두 가지 종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병실 안에서 산소요법을 할 때는 웰 O2를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시면 되겠고 이동용 산소 발생기는 포터블 O2는 검사 갈 때 시행하실 수 있죠. 이렇게 침대에 걸어서도 갈 수가 있어서 환자를 검사실로 이동하거나 수술방을 이동할 때 산소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환자라면 이 포터블 O2를 걸고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할 때는 수분병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웰 O2 쪽에서는 수분병을 뗐다 붙였다 산소를 이용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포터블 O2에는 수분병이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비강 캐뉼라라든지 마스크를 바로 연결해서 산소를 공급받으실 수가 있죠. 필요 장비 물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O2 플로메타가 되겠어요. 모든 산소요법을 적용할 때 O2 플로메타가 필요해요. O2 플로메타는 병 부분, 수분
수분병 부분과 유량계 부분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돌려시면 컵 부분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컵에는 멸균 증류수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전달할 때 좀 습하되어 있는 공기를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멸균 증류수를 따를 수 있는 수분병과 위에 유량계 부분은 플로 레이트를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당 2리터 주세요, 3리터 주세요 했을 때 그 눈금을 맞추는 부분이 유량계의 윗부분, 눈금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 비강 캐뉼라겠죠. 비강 캐뉼라는 나잘 푸롱이라고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잘 푸롱, 나잘 캐뉼라 두 개 다 용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에 연결하는 부분과 수분병, 오뚜 플로메터와 연결하는 부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나머지로는 꺼즈나 필요시 피부 보호용 드레싱 제품, 그리고 손소독제, 간호 기록지, 일반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가 필요하시겠어요. 대상자 준비 부분을 살펴보시면 대상자에게 시행 절차와 산소 적용 시 안전 예방책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요. 산소는 발화를 돕는 물질이므로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기구 사용 유무 등을 조사해서 3에서 4m 내에서 금연을 하도록 교육해 주시는 거, 화재 예방을 교육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적용 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황이 박영주님 60세의 남자분인 환자분은 호흡곤란과 전신 세약 증상으로 순환기 내과 병동에 입원했어요. 말초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적용한 결과 산소 포화도 수치가 93% 체크되고 있고 비강 캐뉼라 이용해서 분당 3리터가 처방이 났어요. 그래서 간호 지시 이렇게 보시면 SpO2 90% 이하 시에 나잘 캐뉼라 분당 3리터를 적용해 주세요. 세미파울러 포지션을 취해 주세요. 맥박 산소 측정기를 유지해 주세요. EDBC 인크로즈 딥 브리싱 코핑이에요. 그래서 심호흡을 깊게 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침도 격려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나잘 캐뉼라를 분당 3리터 적용 후에도 산소 포화도 SpO2를 94% 이하 시에는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오더가 나 있네요. 이거를 이제 시행하는 술기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행 절차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손위생을 실시하시고 처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처방은 지금 나잘 캐뉼라로 분당 3리터의 산소를 공급하라고 처방이 나 있죠. 그에 맞는 나잘 캐뉼라와 산소 유량계, 오뚜 플로메타가 필요하겠죠. 준비를 하시고 장소를 이동하셔서 병실로 오시는 거예요. 대상자에게 간호사 자신을 소개하시고 다시 손위생을 실시하시면 되겠어요. 대상자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개방형으로 질문하시고 환자 팔찌와 환자 리스트 대조하시고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상자에게 산소요법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박영주님 상황에서는 호흡곤란과 전신세약 증상이 있으시다고 해서 지금 말초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해봤더니 95에서 100%가 정상인데 93% 정도 체크되고 계세요. 산소가 부족한 증상이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산소를 지금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상자가 가능하다면 반자위를 취해 주셔야지 가슴이 확장이 돼서 가스 교환이 용이해질 수가 있겠죠. 숨쉬기가 편해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가능한 높이까지 좀 올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8번째 절차로는 수변병에 증류수를 정해진 눈금까지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 사진과 같이 오뚜 플로메타 수변병에는 선이 그어져 있고요. 풀라인이 있고 워터 레벨, 리필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멸균 증류수를 따라주시면 되겠어요. 산소를 하루 종일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이 증류수가 금방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채우는 게 귀찮다, 가득 채우겠다 하시게 되면 가득 채워놓으면 이 증류수가 역류가 돼서 흡입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채우더라도 풀라인까지만 채우시고 보통 워터 레벨까지만 채워주시는 게 적당한 높이가 되겠어요.
그 용액도 멸균 생리식염수가 있고 멸균 증류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실습을 나갔을 때 학생과 한테 저기 오토플로메타에 저기 물 좀 채우고 올래?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로 채워야 되지?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가져가서 채우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생리식염수 안에 있는 소듐하고 이제 산소하고 막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뽀글뽀글 기포가 생겨가지고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꼭 멸균 증류수를 따라주셔야 되겠고, 생리식염수 자체가 이제 그 플로메타에 있는 부분에 기계의 부식이 일어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증류수를 채우는 거 잊지 마셔야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오토플로메타의 멸균 증류수를 채우셨다면 중간 공급 체계인 벽에 이동용 산소 발생기 부분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토플로메타를 환자 머리 위에 보시면 구멍이 3개가 있는데 녹색 부분, 옥시젠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연결을 하시면 산소가 발생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오토플로메타 부분에 제가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 옥시젠이라고 써 있는 큰 동그라미 안에 맞춰서 작은 구멍이 2개가 더 있거든요. 작은 구멍이랑 쫙 밀착시켜서 딱 삽입을 하면 똑딱 하는 소리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분리하실 때는 네모 부분, 지금 화살표 돼 있는 네모 부분을 버튼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플로메타를 한 손에 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 그 버튼을 뚝 누르시면 다시 산소 유량계 오토플로메타가 분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고 연결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옆에 노란색 부분은 컴프레션 에어라고 해서 분무요법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검은색 백큐움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흡인을 할 때 사용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학습하는 석션 흡인 부분을 시행할 때는 백큐움 부분에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옥시젠, 녹색 부분에 오토플로메타를 연결하는 데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산소 발생기에 오토플로메타를 연결하셨으면 이제 오토플로메타와 비건 캐뉼라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토플로메타에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과 비건 캐뉼라 부분에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을 2개를 연결을 하시는 거고요. 연결할 때 살짝 분리가 되면 산소가 새거나 중단되실 수 있기 때문에 삽입할 때 밀착을 잘 시켜서 꼭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잘 캐뉼라와 오토플로메타를 연결하셨으면 처방된 대로 유속을 열으셔서 캐뉼라 밖으로 산소가 흘러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림에서 제가 화살표 한 부분, 그 동그란 부분을 돌리시면 이제 유량계에 검은 공이 올라가면서 산소가 전달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비건 캐뉼라의 코 부분, 삽입하는 코 부분을 손바닥에 대보시면 바람이 흘러나오는 걸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줄이 중간에 꼬인다든지 해서 전달이 안 되게 되면 환자에게 코에만 걸고 있고 처방된 산소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흐르는지 손에 대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삽입하기 전에 대상자의 비공이 막히지 않았는지 펜라이트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주셔야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대상자에게 캐뉼라를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녹색 부분, 비강에 삽입하는 부분을 양쪽 코 비강 안에 삽입을 해주시고 그 선을 귀 뒤에다 걸치신 다음에 턱 밑에서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턱 밑에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 머리 둘레에 딱 맞춰주셔야 되겠어요. 너무 헐렁하다면 이제 나잘 캐뉼라가 빠질 수도 있고요. 너무 꽉 조이면 밀착이 돼서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대상자가 편안한 상태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이게 장기간
하지만 나잘 캐뉼라를 적용하면 피부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 부분이라든지 귀 뒷부분에 이제 패딩, 꺼즈나 뭐 이렇게 솜 같은 걸 적용해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어요. 여기 뭐 COPD나 아스마 환자분들 대표적이라고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강 캐뉼라로 저농도를 전달받는 환자이기 때문에 아마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산소를 공급하는 환자분들은 피부 손상 예방 활동도 같이 신경 써주셔야겠죠. 유량계를 열어서 처방된 산소 흡입량을 눈높이에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면 유량계 안에 빨간색 볼이 들어있어요. 검은색 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상품에 따라서 색깔은 약간 틀릴 수 있겠어요. 작은 공이 들어있는데 공 지름을 눈금에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그림에서는 분당 4리터가 전달되게 맞춰져 있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는 이 유량을 맞추시면 수분병 안에서는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눈으로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나잘 캐뉼라를 적용 후에는 이제 주의사항 부분을 교육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코를 통해서 호흡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산소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성 교육해 주시고 피부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산소를 전달받을 때는 주위 부분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강 점막의 자극이나 건조가 유발돼서 코피가 생긴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바셀린을 발라준다든지 주의 있게 계속 관찰해 주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잘 캐뉼라가 지나가는 귀 뒷부분이라든지 볼 부분에 이제 피부 자극이 생길 수가 있어서 지지대를 대준다든지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손위생 시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절차가 끝나게 되면 대상자의 간호 기록을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기록해야 되는 내용으로는 산소의 주입 시간과 산소 주입량, 호흡의 양상, 대상자 반응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래는 예문과 관련된 기록의 예로 보시면 되겠고요. 9시에 환자의 디스미아 증상이라든지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정도, 산소 포화도 90대로 낮게 체크된 거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고요. 간호 중재로 세미파울러 포지션을 취해주고 나잘 캐뉼라로 O2를 3리터 어플라이 했다. 그리고 입을 담은 상태로 코로 호흡하게 했다. 화재 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했다. 이제 교육 내용까지 다 기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에 이제 결과에 대한 팔로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잘 캐뉼라로 계속 3리터를 이날레이션 중인 거를 내용을 써주시고 바이탈이 변화가 있었으면 그 변화된 내용, 산소 포화도 모니터를 계속 유지하라고 간호기록 의사 지시가 있었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 측정치를 기록씩 꼭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환자의 호소사항, 승창감을 계속 호소한다든지 나잘 캐뉼라로 인해서 답답함을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환자의 대상자의 반응을 같이 기록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